반갑습니다. 나우 커뮤니케이션에서 3D 게임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22강 MFC에 다이렉트 3D를 딱 이제 붙여서 하나의 툴과 같은, 즉 게임 제작 툴과 같은 그 같은 형태를 한번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는 윈30이라는 그 같은 환경 아래서 해왔지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캐릭터 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 같은 툴을 제작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구조에 해당이 되고, 또한 이 부분부터는 좀 MFC라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블로그에 오시게 되면은 그 MFC에 대한 과정들도 여러분들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2강에 잠시 그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MFC를 이용해서 툴의 기본 구조를 일단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FC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방식,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클래스가 나눠지는데 그 같은 클래스를 이해하는 정도로의 그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이렉트 3D 클래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강까지 우리가 뭐 CD, 3D, APP 클래스라든가 C 게임 에듀와 같은 그 같은 클래스를 한번 제작을 했었죠. 그 같은 클래스를 제작해서 이제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와 같은 클래스를 이제 MFC에 적용해서 넣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SDK에서는 DXUT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안정적인 코드를 이용해서 MFC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사항을 요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툴 구조 제작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은 나온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죠. 이제 2012가 이제 막 사용하고 있는 그쯤인데요. 아무튼 현업에서는 이와 같이 2010을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에서는 또한 우리가 더 많이 그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준비하고, 본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 있는 MFC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D, 3D, APP 클래스와 게임 에듀 클래스의 사용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는 다이렉트 3D를 셋업하는 부분들 굉장히 간소해졌죠. 과거 제가 프로그램 처음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다이렉트 3D를 셋업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셋업만 해도 한 3, 4일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뭐 방대하다기보다는 좀 미세 조정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막 튕겨나가거나 뭐 다운되거나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CD, 3D, APP 클래스라든가 게임 에듀 클래스를 우리가 구조를 잡아놓고 거기다 다이렉트 3D를 넣어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도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의 하나라고 본다면은,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다이렉트 3D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계 능력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3D가 만약에 버전업이 되거나, 그렇죠? 뭐 또 바뀌거나, 또 다이렉트 3D 같은 경우는 또 몇 년 단위로 자꾸 바뀌어 나가죠. 그렇죠? 바뀌어 나가고 함수 내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새로운 버전의 그와 같은 함수들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구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갈아엎어야 될 그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그 장단점이 있고, 바로바로 사용하기는 괜찮지만 또 뭐 그런 이제 업그레이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이렉트 3D가 세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세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같은 세팅이 안정적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많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걸러서 세팅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DX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클래스를 제공해 주죠. 그 다음에 뭐 메쉬까지, 스킨 메쉬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 주는데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DXUT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다이렉트 3D를 셋업한다든가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그 같은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 하게 되면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그 수많은 그 클래스들, 수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 같은 기능들을 만약에 이것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한다면 우리가 일일이 다 작성을 해줘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클래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상속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DX 유틸리티 클래스는, 그렇죠? DX 유틸리티 클래스는 계속 버전업이 됩니다. 버전업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그 클래스들이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클래스만 바꿔도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와 있는 그 대부분의 유틸리티 클래스들이 C 함수와 같은 전역 함수도 굉장히 많이 제공해 줬기 때문에 어떤 구조에서도 좀 집어넣어서 뭔가를 꾸미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DX 유틸리티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또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처음에 이제 셋업을 하게 되면은 셋업 할 때 또 수많은 또 링크 에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면은 그 같은 내용들이 매크로라든가 아니면 또 소스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찍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원론적인 것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틸리티 클래스는 사용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헤더, 이게 중요합니다. 그 헤더가 중요한데 그 헤더에는 그와 같은 그 펑션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와 같은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한다면은 이와 같은 유틸리티 클래스를 쓰는 것이 오히려 안정과 업데이트와 또한 뭡니까? 시간적인 이와 같은 그 절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와 같은 유틸리티 클래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22장 이후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SDK에서 제공해주는 Empty 프로젝트,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DXUT 유틸리티 프로그램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원론적인 것은 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환경 부분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툴의 구조 제작 개요에서 2010을 준비해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툴에서는 이것도 한번 셋업을 해볼 것이고 이것도 한번 셋업을 해서 그런 그 장단점 부분을 코딩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MFC를 이용한 툴 기본 구조 만들기,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툴의 구조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렌더링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폼뷰, 그래서 각종 폼뷰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각종 컨트롤들을 올려놔서 그 위에서 세팅된 그 값이 렌더링 이곳에
그대로 적용돼서 여기서 이제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이란 것은 결국은 이 툴에서 세팅된 값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물체들이 움직이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물체와 물체들이 서로 간에 연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툴에서 세팅해주는 이 그 값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값들이 튜닝이 될 수가 있죠. 튜닝이 되고 가장 그 이상적인 그 값들을 셋업을 해서 그 값을 실제로 게임이 물고 들어가서 실제로 플레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조는 3D Max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 툴을 대부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것을 보통 이런 형태지. 이게 가장 간소한 형태고 이것을 뭐 더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렇죠. 하나 더 나눈다면 뭐 밑에 폼뷰를 하나 더, 그렇죠. 하나 더 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셋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MFC를 이용한 툴 기본 구조는 여기는 폼뷰, 이건 일반 렌더링 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뭡니까 서로 딱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뭡니까? APP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APP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MFC는 이 프로젝트를 잘 생성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잘못 생성해 놓으면 코드가 꼬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클래스 안에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죠.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초기 설정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또 막 날 코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래서 에러 발생하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초기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같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가 하나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2010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2010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파일에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렇죠? 실행하게 되면은 조금만 줄여볼게요. 여기에서 서울에서 파일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실행하게 되면은 여같이 MFC, 그렇죠? 보면 MFC 응용 프로그램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테스트 0000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솔루션 디렉토리 만들기도 있는데 그건 체크하지 마세요. 그렇죠? 해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MFC 응용 프레임 마법사에서 쭉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나오죠. 자, 제일 처음 설정에서는 아무것도 셋업되는 것이 없고 기본적인 설명이므로 그냥 다음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자, 2010에서는 이런 화면이 나오지만, 그렇죠? 이런 화면이 나오지만, 또 2005, 2003은 또 다른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될 것은 다중 문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SDI라고 얘기하는데 단일 문서를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유니코드 라이브러리 사용 이렇게 되는데 이건 기본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조가 DXUT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 클래스 자체 제작했던 그 같은 클래스들은 그냥 ANC 코드 문자 그 코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MFC 표준을 꼭 선택을 해 주십시오. 밑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오피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그 기본 폼이 오피스라든가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이것을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나오듯이 단위 문서 체크,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놔두시고요. 프로젝트 스타일에서 MFC 표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게 되면 복합 문서 지원인데요. 이건 뭐 그냥 기본값으로 셋업을 해 주시고 그냥 없으면 돼 있죠. 그래서 다음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그냥 다음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지원 사항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은 우리는 뭐 그 게임 거기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셋업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은 그대로 두세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항들은 그대로 두시고, 무엇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은,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분할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창요. 요 꼭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코딩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할창 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그렇죠? 한쪽엔 폼 뷰가 있고 일반 뷰가 있는 그와 같은 그 뷰를 갈라 놓을 수 있는 그 같은 윈도우를,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인쇄 미루기 뭐 필요 없죠. 액티브엑스 컨트롤 필요 없고요. 다시 뭐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뭐 검령 컨트롤, 매니페스트 요거 정도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마침을 여기에서 요 상태죠. 요게 이제 마지막 상태죠. 자, 여기에서 마침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뭐 구문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 생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할 때 분할창 옵션 선택하는 거 꼭 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할창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떤 코드가 실제로 작성이 되냐면은 메인 프레임, 그렇죠? 구조에 따른 메인 프레임에 보시게 되면은, 자, 볼까요? 자, 볼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여기 나오죠? 메인 프레임에 메인 프레임이죠. 자, 메인 프레임, 그렇죠? 메인 프레임에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냐면 스플리터 윈도우에서 요와 같은 코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이 그 옵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이제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분할 뷰 만들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부터는 또 소스에 대한 사항들이 또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요건 다음 강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